이번 주말도 편히 지내기는 틀렸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파면 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파면이 돼야 나라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텐데 이제는 정말 신물납니다. 윤석열이에 대해서 신물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물나고 정말 헌재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관은 헌재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자신들이 한 약속마저도 팽개치고 있습니다. 헌재는 처음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다른 어떤 사안보다 우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 처리하기는커녕 가장 뒷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이것을 윤석열 심판보다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24일 월요일 10시에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늦어지면서 불안감도 사실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이 결정은 언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지, 한덕수가 24일 날 탄핵 심판이 나오고 말고 하는 것은 별 관심이 아니죠. 어차피 한덕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별게 아니고, 결국은 윤석열이를 언제 파면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게 바로 이제 한덕수 일정이 잡힘으로써 윤석열 파면 결정도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음 주면 끝장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헌재가 오늘 갑자기 윤석열 탄핵을 언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주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리는 없고, 그렇다면 목요일에도 다른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총리 선고 이후에도 평의는 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의를 하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이게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날짜입니다. 28일이죠. 내란을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이 내란 수계 하나 파면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죽이려고 한 이런 명백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늦추는 것이야말로 헌재의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자인가 의문이 든다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서혜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그러면 이 탄핵 소추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혜수님께서는 지난주 마지막 집회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또 나가야 한다니 욕 나온다 그러셨어요. 꼴 같지 않은 자들아,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아 그랬어요. 꼴 같지 않은 것들아, 고속버스 3시간 타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3시간씩 타고 광화문 집회에 나가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국민투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악마님께서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보루 맞나? 그랬습니다. 어떻게 확실한 법을 유린한 사건을 이렇게 미루면서 국민들을 속 터져 죽이겠다는 것인지 절차 따지다 속 터져 죽는다 그랬어요. 이 악마님. 악마님은 아이디는 악마인데 내 친구야 내 친구. 장준섭이에요. 속 터져 죽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강리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정말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 지칩니다. 빠른 시간에 헌재의 파면을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분이 강리나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이 내란 수괴자 사악한 괴물 윤석열 이토록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불안과 고문으로 생지옥입니다. 정말 너무 분노합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이디가 참 재밌네. 멧돼지 잡으러 가자. 이게 아이디. 멧돼지를 잡으러 가야 돼요. 이분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면 헌재의 존재 가치는 없다. 다음 정권에서 헌재의 존폐를 논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7년 개헌해서 생겨난 기관입니다. 그동안에는 대법원이 했던 일을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헌법에 대한 헌법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또 어떤 것들이 헌법 위반인지를 가르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윤석열은 헌정 질서를 해쳤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 명백한 일 앞에서 헌재는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헌재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자신들이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기관이 더 좋은 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승소손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승소손님은 그러면서 그랬어요. 대법원으로 족하다. 국민을 개무시하는 헌재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헌재 없다고 나라가 없어집니까? 나라가 흔들립니까? 예전에 다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떼서 좀 더 열심히 해보시라. 이랬는데 좀 더 열심히 안 해.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자기들이 공부도 잘했고 거의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당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 당신들이 높은 법대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국민들은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헌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한 상세님께서는 국민들은 뼈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마르고 있다. 제가 어제 피가 마른다 그랬더니 이분은 나는 뼈가 말라. 나는 진짜 뼈가 마를 정도야. 라고 한 상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분노는 진짜 극에 달아 있는 것 같아요. 헌재 조심해야 돼. 이러다가 진짜 헌재 없어집니다. 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해도 공직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지금 세상목이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도 오직 그 파면을 헌재만이 결정한다는 것.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국민투표로 정하는 게 옳을 것 같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이 아닙니까? 지금은 헌재공화국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모든 것을 다 재단해야 됩니까? 왜요? 민주공화국이잖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우리 국민들 잘합니다. 그런 거. 그렇게 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하고 그러면 양쪽 토론 듣고 국민투표하고 이렇게 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관들을 보면 심각하잖아요. 결정 장애가 있는 건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참 그 높은 분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는 게 참 분노합니다. 평생 법조항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지금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들의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응원하는 것이고 헌재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헌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 어이가 없다 너희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헌재는 왜 가장 먼저 윤석열 탄핵부터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한덕수부터 할까? 자, 일단 한덕수 건이 기각이 돼서 한덕수가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첫 번째는 헌재가 한덕수를 복귀시켜서 국정을 책임지게 하면 윤석열을 파면하더라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헌재가 워낙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한덕수에 대한 선고 일정을 먼저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파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은 어차피 파면이니까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주고 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윤석열을 파면시키겠다는 속셈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 그럼 뭐 다 들어줄게. 알았어. 어차피 유는 파면이니까 내가 너희들 요구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나중에 까불지 마. 이런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서대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 그럼 현재는 좋다. 그래, 순서대로 하자. 그래서 2월 12일에 감사원장이 변론을 마쳤는데 그것을 지난주에 했었죠. 가장 먼저 했습니다. 2월 12일에 끝난 것을. 그 다음에 2월 19일에 한덕수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로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에 2월 25일에 윤석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19일, 지난달 12일 한 감사원장 먼저 했고 19일 최종 변론한 한덕수하고 그 다음에 25일 최종 변론한 윤석열을 하겠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다 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 만족하십니까? 윤석열이는 만족하십니까? 이게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이 요구한 순서입니다. 현재는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윤석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입니까? 아니겠죠. 나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는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느냐? 민주당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왜 거기만 들어주고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 들어줘야 됩니까? 나는 들어준다는 정무적 판단이 현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선의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국민의힘 요구 다 들어줬으니까 이제 민주당 요구 들어줘야죠. 그러면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의 요구는 뭡니까? 윤석열 파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8일에 늦어도 28일에 윤석열 파면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그게 26일 날 있습니다. 그거 이후에 윤석열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28일에 하게 되면 모두 다 들어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거. 26일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선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후에 해라. 그래서 그거 이후에 하는 겁니다. 나경원이를 비롯한 이런 애들이 엄청 주장을 하던데 헌재가 이것마저도 다 들어준 겁니다. 26일 이재명 재판과 윤석열 파면이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각각 다른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재명 대표 선고 다음에 윤석열이를 해라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헌재가 그것마저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 헌재가 절차를 서두른다느니 너무 빠르다느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선고 다음에 해야 된다느니 이따위 말을 그동안에 다 해왔었죠. 이 막무가내 조폭보다 못한 말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준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국민의힘 멘붕이 오겠죠. 자, 설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생떼만 쓰고 있는 거죠. 생떼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생떼 논리를 헌재가 지금 다 받아주고 있다. 헌재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보합니다. 윤석열 파면만 다음 주에 해주라. 그럼 너 괜찮아.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야, 진짜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시민들은 양보심이 너무 좋아, 양보심이. 응? 현재 앞에서 백혜련 의원, 이건태 의원이 계란을 맞고 이 테러를 당한 이런 시국입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런데 현재는 너무 평화로워. 예? 아이고, 내가 진짜 현재 공보관들 지금 뭐합니까? 이게 일정 고지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 비밀리에 붙여지는 게 맞습니까? 왜요? 국가기관이잖아.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 그리고 공보관도 있고 부공보관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언제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고지가 돼야지. 이것을 무슨 베일에 쌓인 뭐처럼 뒤에다 감춰놓고 그것이 뭐 자신들의 권위인 양 거들먹거리는 이릇따위 짓거리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욕을 먹는 겁니다. 헌재의 지금 행태는 매우 정치적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헌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판결이 나온다고 봐야죠. 예, 나와야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진짜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이 나라는 정말 절단납니다. 그리고 제발 3월 안에 끝내고 4월부터는 정말 꽃피는 봄에 즐겁게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고요. 헌재 아저씨들아. 이 양반들이 나라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지금 뭐다가 자빠져 있는 것이요. 다 지금 저 한상세님이 뼈가 마른다잖아. 뼈가. 지금 피가 마르는 수준이 아니야. 뼈가 마르는 수준이라니까 이 사람들아. 하여튼 다음 주에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정말 참으로 답답합니다. 예? 앞에 분이 그랬잖아요. 고속버스 3시간씩 타고 광화문 집회 나가신다고. 이번 주도 또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도 나가서 윤석열 파면을 목이 터지도록 외쳐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야말로 엄청난 민심의 대폭발이 있을 겁니다. 헌재가 어찌 감당할 겁니까? 오늘도 그렇고 내일 토요일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헌재를 규탄할 겁니다.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에요. 지금 헌재도 문제야. 그래서 우리 모두 뜻을 모아서 우리 의지를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사실 마음을 좋게 썼잖아. 윤석열이 어차피 파면되니까 좀 뭐 이렇게 약간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계속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매일 도보행진 한 2-3시간씩 하고 물론 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헌재 앞으로 의원들이 나가서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파면되겠지. 곧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저들은 저 흉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 반드시 이 파면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80년 5.18의 정신으로 87 6월 항쟁의 정신으로 다시 떨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의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다. 더 이상 지옥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선고를 위한 선행 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입니다. 헌재의 신뢰와 존중은 스스로 원칙의 축적을 통해 획득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헌재가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끌려가나 하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원칙하게 불구속 상태가 된 이후 국민의 분노와 파면 여론은 한층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총을 쏘라는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부부 권력이 일으킨 내란입니다. 윤석열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독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 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합니다.